자, 이번 강의에서는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편미분 방정식이 전에 우리가 공학 수학 1에서 배운 그 미분 방정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1절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동 방정식과 확산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학 수학 1에서 살펴본 미분 방정식과 같이 편미분 방정식도 어떤 물리 현상을 모델링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천장에 어떤 쇠막대기가 막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쇠막대를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모델링하려고 하는 현상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스프링 매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단진자 운동을 이용하면 이 막대기의 한 부분을 매스로 놓고 또 다른 부분을 스프링으로 놓고 이용해서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생기는 문제는 여기 생기는 막대기는 사실 전체가 다 매스이면서 스프링의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그 미분 방정식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모델링하게 되면은 실제 현상과는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막대를 매우 작은 매스와 또 스프링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다진자 운동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나오는 결과는 단진자 운동보다는 훨씬 좋은, 훨씬 실제에 가까운 현상이 나오겠지만 이 또한 제대로 된 반영을, 물리적인 현상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모델은 이 스프링과 매스가 모두가 무한개의 스프링과 무한개의 매스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이 모델링 자체를 전체가 단순한 스프링이 아니라 스프링도 되고 매스도 되는 그런 그 물리적인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델을,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써야만 제대로 된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집안의 온도 변화를 한번 모델링 한다고 합시다. 집안의 온도가 T고요. 그 다음에 외부 온도가 T2라고 놉시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그 현상을 모델링 하게 되면은 집안의 온도가 이곳이든 아니면 이 벽체든 상관없이 무조건 전부 다 T로 놓고 그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변화나 아니면 이런 그 벽체의 위치에 따른 변화들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 이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 사이에 변화가 생깁니다. 벽체를 통해서 이쪽은 외부 온도에 가깝고 이쪽은 내부 온도에 가깝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학수학 1에 살펴본 미분 방정식은 이러한 공간에 대한 변화를 그 모델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번에 배울 그 편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만 제대로 모델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편미분 방정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송 방정식, 파동 방정식, 확산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이고요. 각각 특별한 물리적 현상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파동 방정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방정식은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어진 파동이 있을 때 이 파동의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가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하는 것이 그 파동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자, 크게 파동 방정식은 경계 문제와 무경계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경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경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선상에서 파동이 움직이는 것들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경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양 끝이 고정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양 끝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특별한 경계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우선 무경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파동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도 방법은 교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무경계 문제의 경우에는 그 해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를 달랑베르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C는 이 파동 방정식에 나타난 C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무경계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파동 방정식이 경계 조건이 없을 때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초기 조건 두 가지를 갖습니다.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를 갖는데요. 자, 초기 위치를 코사인 x로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t가 0일 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이 어떤 줄이 이런 형태로 지금 늘어나 있다고 봅시다. t가 0에서.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은 이 줄이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달랑베르의 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싸이가 지금 초기 속도고요. 이 파이는 초기 변입니다. 따라서 초기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 텀은 지금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결국 첫 번째 텀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이를 코사인의 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법칙을 해서 쓰면은 단순하게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ct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그림 그려보면은 이 그림사와 같은데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해들이 지금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쪽 아래쪽 부분은 올라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쪽 있던 부분 내려오게 되고 다시 또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겠죠. 자, 이런 형태를 얻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파동 방정식의 해입니다. 이제 경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조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제에 살펴볼 것은 드리클레 경계 조건입니다. 이 경계 조건은 만약에 경계가 0부터 L까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경계에서의 그 U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 값이 그 고정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P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 값이 0과 L에서 모든 시간에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조건은 0부터 2분의 1까지,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면은요, 여기까지는 x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감소하는 이런 초기 조건입니다. 따라서 파동 방정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초기 조건을 시작했을 때 이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에는 프리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구하는데요. 프리의 시리즈를 이용해서 구하면 A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그림 7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조건이 1대고요.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지금 드리클레 경계 조건, 즉 여기서 양쪽 끝 0과 L에서 값이 계속 고정되어 있을 때의 그 경계값 문제의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산 방정식입니다. 확산 방정식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물에 잉크를 풀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산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모델링하는 것이 확산 방정식입니다. 파동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우선 무경계 문제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경계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 조건이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11절에서 배운 프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요. 이 PDE를 프리의 트랜스폼을 풀게 되면은요,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초기 조건도 마찬가지로 프리의 트랜스폼 됐고요. 자, 이는 지금 ODE와 비슷한 꼴입니다. 따라서 ODE 형태로 풀면은 이와 같이 해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다시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산 방정식의 무경계 문제는 프리의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확산 방정식의 경계값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리클레 조건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 0과 L에서 U 값이 0인 케이스입니다. 자, PD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은 마찬가지로 0으로 주어집니다. 0과 L에서. 그리고 초기 조건이 주어지고요. 자, 이 식은 우리가 그 separation variable이라는 건데요. 우선 U의 XT를 X of X하고 T of T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고 이를 이 PD에 대입하고 각각 T'과 T와 X에 대해서 풀게 되면요. 두 개의 ODE가 나옵니다. 자, 이 ODE를 각각 풀면은 T에 대한 해와 X에 대한 해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곱해서 U에 대한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해가 나옵니다. 여기서 초기 조건 또한 우리가 그 프레 시리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지금 t가 0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 an 값은 우리가 전에 배운 프리의 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u와 초기 조건을 이용하여 여기 나와 있는 a를 구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확산 방정식 경계값 문제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중에서 전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이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이 코드를 이용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장에서 편미분 방정식이 무엇인지 전에 배운 미분 방정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 가지 편미분 방정식 중에서 파동 방정식과 확산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들 문제들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경계가 없는 경우, 무한 경계 문제의 경우와 그 다음에 경계가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복수함수에 대한 것으로 13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